소아 비만의 급격한 증가. 성인형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체격이 좋아도 설마 했죠. 이런 당뇨골이라는 생각지도 않고 진짜 천정병력 같았죠.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는 잘못된 믿음. 키 성장을 방해하는 소아 비만의 비밀을 밝힌다. 그 성장판이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닫혀서 최종적으로는 성장이 빨리 끝나면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비만을 부르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법을 찾아본다. 여기 이 인형들은 박종희 작가 류기화 씨의 작품입니다. 이 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아내고 있죠. 20, 30년 전만 해도 장난감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도구 없이도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참 활발했는데요. 여자아이들 사이에선 고무줄, 남자아이들 사이에선 말뚝박기가 최고 인기였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텐데요. 요즘엔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노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지난 20, 30년 사이에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의 외모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특히 체격이 정말 커졌죠.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의 경우 30년 전에 비해서 키는 무려 15.2cm, 체중은 16.1kg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늘 체격 좋은 서양인들을 부러워했던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격이 늘기도 했지만 비만한 아이들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 비만의 경우도 그렇지만 소아 비만 역시 그동안 서구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비만율은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오렌지 과수원이 인상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곳에 세계 최초의 비만 학교로 알려져 있는 시에라 비만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교정에서 늘 걷거나 뛰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일반 중고교 과정과 비만 치료를 병행하는 이곳의 특수한 프로그램 때문이다. 아이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 세워진 만큼 정상 체중보다 최소 14kg 이상 고도 비만일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4년 개교 당시 단 7명이던 학생 수는 현재 90명 가까이 늘어났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미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다. 프렌치 프라이나 밀크쉐이크, 햄버거 같은 걸 좋아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알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열량이 높고 지방이 많은 시저 샐러드 같은 걸 좋아했어요. 이곳에선 이런 모든 음식들에 대해 가르쳐주죠. 햄버거 같은 대부분 살찌는 음식 먹었죠. 집에서는요, 사실 운동을 안 했어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했는데 그게 여기 온 이유예요. 이곳에 온 후 50kg 가까이 체중을 줄였다는 15살 자코비. 그러나 6개월 전만 해도 자코비의 체중은 200kg이 넘는 상태로 합병증이 심각했다. 당뇨병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뇨병 직전 단계였어요. 피부세포가 파괴되었는데요. 턱과 목 주변 색깔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어요.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매일 약을 먹었죠. 그런데 제일 심했던 건 우울증이었어요. 천식도 생겼고 속쓰림도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 늘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잠잘 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깨어서 푹 잔 적이 없어요. 계속 뒤척였거든요. 코를 아주 심하게 골았는데 부모님은 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 전에 꼭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잘 정도였어요. 목하고 턱 주변에 지방이 많이 쌓였는데 잘 땐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수면무호흡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합병증의 원인 역시 비만이다. 그래서 이곳에선 저지방, 저칼로리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수업을 실시해 아이들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동과 친해지도록 교육한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둘러싸인 아이들에게 비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곳 시에라 비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는 3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저지방 음식을 먹게 하고 먹은 음식을 기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고 매일 운동을 하게 하는 거죠. 특별한 게 없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3가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체중 조절법이 이론적으로는 간단한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소아 비만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풍요롭고 편리해진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반가우면 집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지연이. 150cm에 76kg. 어릴 때부터 찌기 시작한 살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밖에 많이 안 나갔어요. 제가 이제 장사 나가고 없으면 할머니랑 거의 집에 있고 이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2년 전 엄마가 지연이의 비만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을 땐 이미 합병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 소변 검사에서 당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결과 혈당은 기준치의 3배인 300, 당뇨병이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냥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한테 너무 관심 안 갖고 나가서 그냥 돈 번다 그럴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후회돼요. 자신에게 당뇨가 찾아오리라는 걱정은 해봤지만 아이에게 당뇨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지연이 엄마. 엄마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 지연이의 운동과 식이요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운동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지연이. 그러나 한 발 늦었다는 후회는 엄마에게도 지연이에게도 늘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얘가 가지고 있는 당뇨병은 그 과거에는 완전히 성인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인 당뇨병이라고 부르던 당뇨병이 2형 당뇨병인데 이제 비만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췌장이 점점점 나빠져서 성인에서 과거에는 40대, 50대, 60대에 생기던 당뇨병이 10대에 생기게 된 거죠. 아이들에게 비만으로 인한 성인형 당뇨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전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